올해 62살 정순 씨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묵직한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걷는데 어깨가 시큰거리며 아파옵니다. 하지만 짐이 무거워서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개어든 이불을 이불장 밑칸에 넣으려고 이불을 안고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순간 어깨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지고 팔에서 힘이 툭 풀려버립니다. 손을 떠난 이불이 그대로 쏟아지고 중심을 잃은 정순 씨마저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상하게도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 때는 자꾸만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픈 쪽 어깨로 돌아 누울 때마다 통증이 심해 잠에 설쳤습니다. 무거운 걸 들 때도 팔을 들어 올릴 때도 자꾸만 힘이 빠지는 정순 씨. 대체 정순 씨의 어깨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끊어진 어깨 힘줄의 경고, 회전근개 파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엘 인사드려요.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욱 교수님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볼게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질환인가요? 네, 우리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이 힘줄들은 어깨뼈에 단단하게 붙어서 팔을 움직이게 해주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바로 이 힘줄이 뼈에서 떨어지거나 찢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마치 오래 입은 옷의 소매 끝이 해지면서 찢어지듯이 힘줄이 마모되거나 충격을 받아 끊어지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회전근개는 어떤 구조이고 어깨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이름 그대로 팔을 안팎으로 회전시키고 위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 관절은 공과 받침대처럼 생겼는데 이 4개의 힘줄이 어깨뼈를 관절 중심에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힘줄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우리가 팔을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오십견으로 오해하다 치료가 늦어진다는데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질환 모두 어깨가 아프니까 비슷하게 느끼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팔이 올라가느냐입니다.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 자체가 쪼그라들고 굳어버린 병입니다. 그래서 남이 억지로 팔을 올려주려고 해도 어깨가 굳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팔을 올리기는 아프고 힘들지만 반대쪽 팔로 잡고 올려주면 위로 올라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위로 들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2개의 질환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수님과 알아보는 Yes or No!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만 생기는 병이다? No,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힘줄이 약해지는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니스, 골프, 헬스 같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30, 40대 젊은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다루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친 적이 없지만 힘줄이 찢어지기도 한다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 넘어진 적도 없는데 왜 힘줄이 끊어졌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 즉 노화로 인해서 힘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소 팔을 머리 위로 많이 드는 직업, 나쁜 자세, 혹은 어깨뼈의 간격 사이가 좁아져서 힘줄이 자꾸 뼈에 긁히는 충돌 증후군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서서히 찢어지게 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어느 순간 파열로 이어지는 것이죠.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나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통증이고 주로 삼각근 부위 통증이 많고 위팔 부위로도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져서 아픈 쪽으로 돌아 눕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거나 옆으로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찌릿하게 오고요. 등 뒤로 손을 돌리는 동작, 예를 들어 여성분들 속옷을 입거나 화장실 뒤처리를 할 때 아파하십니다. 파열이 심해지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팔에 힘이 툭 빠지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팔이 그럭저럭 잘 올라가면 힘줄은 멀쩡한 것이다? No, 아닙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오해인데요.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지더라도 우리 어깨에는 삼각근 같은 다른 크고 강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팔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힘줄이 100% 다 끊어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찢어졌을 때도 팔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이 올라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파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과 검사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나요? 먼저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제가 직접 팔을 움직여보며 힘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영상 검사로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힘줄 자체는 보이진 않지만 뼈가 자라나서 힘줄을 긁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초음파로는 진료실에서 어깨를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끊어진 힘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MRI는 끊어진 힘줄의 크기뿐만 아니라 힘줄이 안으로 얼마나 말려 들어갔는지, 근육이 지방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등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은 무엇이고 수술 여부는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부분 파열이거나 크기가 작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봅니다. 하지만 힘줄이 전층으로 완전히 끊어졌거나 비수술적 치료를 3에서 6개월 이상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의 나이, 직업, 활동량, 그리고 MRI에서 확인된 파열의 크기와 근육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고 재활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수술로 힘줄을 뼈에 붙여놨다고 해서 바로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뼈와 힘줄이 스스로 붙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술 후 약 4에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해서 어깨를 고정해야 합니다. 이후 보조기를 풀면서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 힘쓰는 일이나 스포츠 활동을 무리 없이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yes or no!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면 어깨를 아예 쓰지 말고 쉬어야 한다? 아닙니다. 수술 직후에 보조기를 차고 보호해야 하는 시기를 제외하면 어깨를 아예 안 쓰고 꽁꽁 싸매두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버리는 2차적인 오십견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는 것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회전근개 건강을 지키거나 악화를 늦추려면 어떤 운동과 생활습관이 도움이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 위로 팔을 무리하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피하는 것입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하고요. 평소에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 자세는 어깨 힘줄이 뼈에 부딪히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가슴을 펴고 견갑골을 모아주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어깨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무밴드 등을 이용해 어깨 주변 근육을 가볍게 강화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네, 어깨 통증을 그저 나이 들어서 을에 아픈 것 이려니 하고 파스나 진통제로 견디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초기에 오시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병을 키워서 큰 수술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인의 어깨 관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다친 적이 없어도 힘줄은 닳아서 끊어질 수 있고 팔이 올라간다고 해서 힘줄이 반드시 멀쩡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파열이라 해서 모두 수술로 가는 것도 아니었죠. 오늘 3가지 오해를 함께 풀어봤어요. 남은 건 하나예요. 내 어깨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회전근개 파열 미스터리 완벽 해결.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과 힘줄인 회전근개가 뼈에서 떨어지거나 찢어지는 걸 말해요. 나이가 들어 힘줄이 약해지신 분들,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분들,
그리고 팔에 머리 위로 많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다루는 분들께 더 잘 발생할 수 있어요. 삼각근 부위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팔을 들 때 특정 각도에서 찌릿한 통증이 오고,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빠지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에 설치기도 해요. 부분 파열이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과 주사,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완전히 파열됐거나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요. 평소 회전근개 건강을 지키려면 어깨 위로 팔을 무리하게 드는 동작을 피하고, 운동 전후엔 충분히 스트레칭하기,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는 자세를 피하고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기를 꼭 기억하세요.